봄햇살이 유혹하는 토요일 오후. 지민이는 오늘도 몇 시간째 꼼짝 않고 저만의 놀이에 푹 빠져 있습니다. 이곳은 하루에도 몇 번씩 지민이의 머릿속에서 튀어나온 아이디어가 실제로 만들어지는 곳, 지민이의 연구실입니다. 여기는 뭐 하는데요? 여기 발명 연구실이라고 예전에 제가 만들었던 곳인데, 겨울에는 너무 추운 거 갖가지 이유로 지금은 안 쓰고 있죠. 늘 아이디어가 산물처럼 펑펑 솟는 아이. 지민이의 영특함은 이미 국내외적으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저 과학을 좋아하는데요. 뭐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과학 잡지를 보고 있는. 특히 과학이나 수학과 관련해서는 그 수준을 가늠키 어려울 정도로 척척 박사입니다. 주기를 보면 같은 주기는 원자에는 껍질이 있는데 그 껍질의 개수가 같고 조끼는 이 성질이 비슷해가지고 여기는 이 줄은 탄소족, 질소족, 산소족이라고 얘기를 좀 하고 그냥 이렇게 전구도 쓰여서 물론 이게 순수한 네온홀만 아르곤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이 기체들이 불에 잘 타지 않기 때문이고 어떠한 화학적 반응에도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전구를 쓴다고 해요. 열정이 많은 아이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 자체가 너무 많은 아이예요. 제가 알기로도 책을 좋아하고 책도 지금은 아마 초등, 중등 수준의 그런 책들이 아니라 고등 이상 정도의 책들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아이라고 봅니다. 이 안에 엄마가 뭐 하는지 보세요. 지민이의 연구실이 또 한 번 시끄러워집니다. 갔는데 발사하는 건데 쓰레기로 버려질 것들이 지민이의 손을 거치면 근사한 놀잇감으로 탄생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핀볼 게임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굴러 떨어지는 건데 이건 뭐예요? 이거 계란판을 이용한 그 메모를 냉장고에 붙이는 그런 거예요. 그 계란판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메모 같은 거를 꼽을 수 있게 마그네틱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어떤 폐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버리지 말고 이렇게 모아두면 아이가 그때그때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바로바로 자기가 이렇게 실행을 해갖고 뭔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긴한 생활용품을 만들어 엄마에게 선물한 지민이. 스스로도 제 작품이 마음에 드나 봅니다. 이렇게 하면서 적을 수 있는 건데 이거 만들기 성적이 얼마나 왔는지는 또 상상에 밖이세요. 아이들의 창의성은 특히 유아 때부터 지속적으로 자라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지식이나 또는 그 주어진 형식, 틀, 또 어떤 고정관념들, 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한 만들어진 그 형식에 자꾸 들어가게 되면 창의성은 점차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가정에서 아이가 충분히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경험을 풍부하게 해주시고 또 고정관념을 심어주지 마시고 각자 원하는 생각이라든가 자기가 그 독특하게 이루어나가는 그런 생각들을 수용하고 받아주는 그런 분위기들이 필요하고요. 또 아이가 창의적인 생각을 한다라고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도구를 가지고 이용해서 만들고 결국 창작물로 만들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지민이가 새로운 생각들을 키울 수 있었던 데는 책만한 것도 없습니다. 집안 곳곳에 책을 두는 건 역시 지민이를 위한 엄마의 배려입니다. 이런 책들이 있는데 요거는 아예 표지를 새로 만들었고 이거는 제가 이것도 너덜너덜해가지고 어머니가 이렇게 옆에 좀 붙여줬는데 너덜너덜해지는 바람이 없고 쌤 이건 제가 예전에 이런 책을 즐겨봤는데 얘기는 잘 안 되는데
한 번이라는 것보다 반복해서 읽으면 이게 좀 이런 내용들이 머리에 좀 쏙쏙 들어오고 그래서 다시 반복해서 읽으면 뭐 모든 거에 오개티가 있듯이 물론 오개티 같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 속에 숨겨져 있는 내용을 알게 되고 책을 읽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집중력이 필요한데 그 책을 읽으면서 1시간, 2시간 긴 시간을 책을 읽을 수 있는 게 놀잇감을 가지고 놀면서 그 집중력이 길러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책 읽기하고 또 연관이 되더라고요. 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책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이에 불과하지만 아이가 읽었을 때는 지식이 되고 또 지혜가 될 수 있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아는 만큼 보이고 또 아이들이 보이는 만큼 또 표현하는 것도 결국은 책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책을 사는 데는 별로 아끼지 않거든요. 지민이의 힘은 바로 책의 힘이라고 믿는 엄마. 그런 엄마의 믿음 탓에 어릴 때는 책을 장난감 삼아 놀았고 이제는 책을 읽고 또 읽습니다. 지식은 책 속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엄마는 되도록이면 현장에서 산 지식들을 터득할 수 있도록 자주 밖으로 나갑니다. 지민아, 네. 청계천에 네. 그 다리가 다시 복원이 됐잖아. 네. 근데 그 복원되기 전에 네. 우리 유적이라든가 문화유산 같은 게 네. 복개하기 전에 안에 다 갇혀 있었잖아. 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물고기 살아요? 청계천이 복원된 후 엄마는 역사 공부를 위한 장소로 이곳을 자주 찾는데요. 올 때마다 청계천은 새로운 느낌으로 가족을 맞아줍니다. 전에는 굉장히 수질이 오염이 됐었대. 근데 지금 복개하고 나서는 물이 굉장히 깨끗해진 거야. 물 봐. 야, 우리 물 한번 만져보자. 책에서 봤던 곳들을 직접 걸어보고 또 직접 만져보고 느끼는 엄마와 아이들. 이것은 여러 번의 책을 읽는 것보다 더 빠르게 지식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 축조 당시에 문양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고려 말때 조선 초기 때 문양인데 굉장히 아름답지 않니? 여기요. 지민아, 문양 한번 만져보자. 철미도 한번 만져보고. 느낌이 어때? 이거 옛날 조상들의 이 정수를 이렇게 쓰는데요. 왜 이게 왜 거꾸로 넣어져 있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은 엄마가 현장 학습을 나올 때 아이들에게 꼭 일러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오기 전에는 반드시 답사할 곳에 대해 미리 공부를 하고 나옵니다. 그래야 벽화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게 되거든요. 조선의 22대 왕이 정조잖아. 근데 정조가 그 해경궁 홍씨의 칠순 잔치 때 수원 해성까지 행차하는 걸 그린 거야. 네, 우와. 그런데 저기요. 1997명의 인원과 779필의 말이라고 했는데요. 와, 굉장하네. 근데 진짜 맞나요? 한번 세어보고 싶어요. 오늘? 네. 야, 오늘 다 세기는 힘들지 않을까? 네. 아이들하고 나오기 전에 따로 공부도 하시나요? 책을 한번 읽고 오죠. 읽고 다시 현장 와서 체험하고, 왜냐면 현장에서 느끼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다시 책을 읽다 보면 현장 오기 전의 느낌과 현장 갔다 와서의 느낌이 굉장히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들한테 많이 현장 학습을 많이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어요. 우와. 근데 조선에서 제일 화려했던 왕이 영조하고 정조잖아. 네. 우리 집에 가서 한번 다시 영조와 정조 대왕에 대해서 한번 다시 알아볼까? 늘 현장에선 책에서보다 더 많은 것들을 배워갈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궁금증이 많은 지민이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공부는 없어 보입니다. 엄마, 집으로 돌아온 엄마와 아이들. 이거 있잖아요. 현장 학습이 있는 날은 어김없이 그날 배우고 보고 느낀 생각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일단 우리 요거 한번 올려서 스크랩 해볼까? 네. 아이고. 우리 철민이도 여기 리플레이. 자를 게 없어. 근데 엄마. 어떤 형식이나 틀은 없습니다. 그날 지민이가 담고 싶은 것 그대로가 지민이만의 기록이고 공부이기 때문입니다. 나누었던 기준점이었대. 진짜요?
그래서 독부가 난 거요? 예, 주변의 온도가 1.3도 정도 낮아졌대. 지금 이게요. 제가 청계천을 갔다 오면서 이렇게 해놓는 건데 이렇게 글도 써놓고 붙이니까 청계천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청계천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요. 청계천 역사관 연구하고 있는데 하루 동안 경험한 것들을 얘기하고 정리하는 과정 속에 지민이의 지식 창고는 차곡차곡 채워지는데요. 여기가 어디야? 근데 돌다리는? 저녁 이맘때는 어떤 그 주제가 있으면 오늘 같이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이제 생각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주제가 있으면 거기서 이제 생각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걸 마인드맵이라고 하는데 지민이 같은 경우는 6살 때부터 이렇게 집에서 대화 속에서 그런 걸 막 끄집어냈어요. 그 대신 이제 어떤 호기심이 생기게끔 엄마가 좀 유도를 하는 편이었고요. 또 시사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아빠가 많이 그런 부분에 이야기를 끄집어 내도록 유도를 하죠. 그러면 어느 하나의 그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에 의해서 연상되는 단어를 또는 연상되는 내용들을 끊임없이 펼쳐나가는 과정은 아이가 갖고 있는 많은 지적인 그 정보들을 영역별로 또는 내용별로 의미별로 묶어서 구조화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전혀 색다른 부분들을 강제적으로 연결시키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창의적인 활동의 한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지민이는 2년 전부터 이곳 영재원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자, 아이작 뉴턴이 왜 유명할까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모두가 다 아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해가지고 모든 행성들이 왜 다른 행성을 도나, 왜 태양을 도나 이런 걸 발견했고요. 그 다음에 미분법을 발견해가지고 뉴턴이랑 라이프니츠랑 딱 경쟁을 냈는데 지금은 라이프니츠의 미적분법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힘의 세 법칙, 작용, 반작용과 관성의 법칙 뭐 이런 거를 발견해가지고 유명해요. 우리가 책상이 왜 웃습니까? 교수님의 돌발 질문에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거침없이 답을 술술 풀어내는 지민이. 이곳에서도 지민이는 상위 10% 안에 드는 우등생이랍니다. 2006년 들어와서 기본과정 끝내고 지금 심화과정 하고 있어요. 뭐 배워요, 여기서? 뭐 물리요. 물리에 관련된 거 배우는데 가끔씩 수학, 공통수학, 공통정보라고 배워요. 지금 이제 2년차 과정 학생의 제가 지도교수로서 그 지민이를 이렇게 볼 때는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발문이라고 하죠. 질문을 잘